오늘은 태국 치앙마이로 4박 6일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공항 갈 때는 늘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 편리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일찍 왔습니다. 유심을 사고 시간이 돼서 여행사 미팅 장소로 갔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나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행사 부스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안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사 노랑 풍선은 맨 끝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하고 치앙마이 스케줄이 적힌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으러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한정식을 파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돈가스를 시켜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됩니다. 3시간 일찍 와서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3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탑승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주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았고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해서 날아오르는 그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로 치사오르는 짧은 그 시간, 그리고 밑에 펼쳐지는 모습들, 비행기를 타는 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위에 오르고 날기 시작하면 밋밋하고 지루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입구에서 기다릴 현지 가이드를 만나러 갑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이드를 만나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태우고 갈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현지 가이드와 나머지 손님들도 버스로 왔습니다. 버스는 바로 호텔로 출발했습니다. 10분 정도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짐을 챙겨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방키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방은 11층에 있습니다. 호텔은 엄청 큰데 침대 시트 빼고는 무척 낡았습니다. 샤워하고 바로 잠을 잤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 30분에 로비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입구에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찾아갔습니다. 일찍 와서 그런지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볶음밥, 소세지 등 만만한 걸로 몇 가지 챙겨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차를 타러 갔습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있는데 우리 버스가 가장 먼저 출발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세게 잡혀 있어서 일찍 출발한다고 합니다. 치앙라이를 갔다 오는데 버스만 9시간을 탈 거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메카찬 조격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는 달러와 한국 돈을 태국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조격장은 있는데 조격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모기한테 물린다고 조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란 삶는 아저씨만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나온다는 글은 있지만 조격장은 썰렁했습니다. 주변에 볼거리도 없는데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버스 뒤에 뜨거운 온천이 솟구쳐 올라오는 게 볼거리라면 볼거리였습니다. 버스는 다시 치앙라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이드는 선택 관광을 어떤 걸 할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 관광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전부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서 슬리퍼를 가지고 왔는데 슬리퍼를 준비한 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이드가 사진만 한 장 찍고 가는 곳이라며 차를 세웠습니다. 싱하파크 입구에 있는 황금 사자상입니다. 이 사자상은 타이의 민간 신앙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런지 사자상에서 한 컷 찍으면 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재미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버스 타러 갔습니다. 이제 백색 사원으로 갑니다. 버스는 백색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백색 사원으로 갔습니다. 길을 건너서 백색 사원 매표소 쪽으로 갑니다. 물속에는 용과 매우 흡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강렬한 모습이 무슨 SF 영화에 나올 것만 같습니다. 백색 사원에서 두 번째 만난 독특한 형태의 조형물입니다. 가이드가 단체표를 끊고 우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백색 사원은 동화 속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용도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지옥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손들은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를 지키고 있는 강력한 수호신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용이 용을 물고 이어지는 난간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 만든 사찰이라 하니 불교를 중심으로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조각들의 의상과 모습을 봐서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세 개인 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봤습니다.
내부로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거의 부처님 동상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불꽃처럼 보이는 형태는 불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꼬리 모양도 같습니다. 백색 사원은 어느 곳이나 무척 화려했습니다. 백색 사원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치앙라이의 최고 볼거리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건물 내부와 탑에는 부처님 좌상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자승의 모습도 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 담장은 해골을 여러 개 놓아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만든 조형물도 있습니다. 종을 달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밖에서 종을 치는 그런 종은 아닙니다. 3층 탑처럼 생긴 작은 건축물 안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만든 건물 쪽으로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코끼리 형태의 가네샤 신이 있습니다. 탑처럼 보이는 건축물도 보입니다. 백색 사원에 담긴 스토리를 알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자리 잡고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원을 둘러보다 보니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버스 주차장에서 전부 모여서 옆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는 현지 가이드 이름으로 좌석이 예매되어 있습니다. 태국 음식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 달리 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 튀김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음료수도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가 문이 2개라서 타고 내릴 때 무척 편했습니다. 백색 사원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청색 사원으로 갑니다. 청색 사원은 백색 사원을 만든 사람의 제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색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색 사원 입구 좌우에는 수호신이 지키고 있습니다. 백색 사원과 마찬가지로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백색 사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곳의 조각상들을 이해하려면 힌두교의 신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가신, 기네샤신, 가루다신 등등 많은 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편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뱀신의 우두머리, 나가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색과 금색을 사용해서 건물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백색 사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화려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모든 조형물의 중심에는 부처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새로 건축하는 현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처님의 커다란 좌상이 있습니다. 청색사원은 규모가 작아서 금세 둘러보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는 부지런히 다음 목적지로 달려갔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 입구에서 구명조끼를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배 타는 곳이 있습니다. 배는 옆으로 각자 알아서 탔습니다. 배에 오르자 바로 배가 출발했습니다. 강 건너편은 라오스 땅이라고 합니다. 라오스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았습니다. 배가 멈추고 역시 각자 알아서 내렸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라오스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건물에 낡은 라오스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시장이 있는데 짝퉁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합니다.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코끼리 바지는 몸빼 바지를 말합니다. 길게 늘어선 야자수가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동남아 댕댕이는 늘 축 처져 있습니다. 구찌 가방을 깎아달라는 아주머니들과 안 된다는 현지 사장님. 깎았는지 못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쌍방간에 가격이 잘 절충된 것 같습니다. 시장은 크지 않아서 가볍게 둘러보고 바로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배가 도착했고 같은 방식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를 갔다 왔다 하는 게 재밌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올라가는 길에 사진을 팔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는 마약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이란 불리는 이 지역은 옛날에 마약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구매할 때는 금으로만 마약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을 실은 배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려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마약의 경계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화로 된 양귀비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추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할 때 사용했던 베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곰방대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끝은 감옥에서 보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벽걸이도 파는 것 같긴 한데 용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엽서 한 장씩 기념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한 장 가져왔습니다. 가이드가 꽃 앞에서 아줌마들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뭐 하거나 아니면 중고차 같은 거 사서 뭐 치앙라이에서 1박을 하는 여행 코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레즈비언 중에 남자 무슨 여행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태국 안마를 받으러 왔습니다. 가이드 말에 따르면 안마는 태국 안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남자는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원은 총 30명인데 남자는 5명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코끼리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마실은 무드등이 아니고 태국은 방불이 침침합니다. 안마를 받고 나오니 바나나와 차를 줘서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그리고 먹는 꽃잎도 같이 먹었습니다. 마사지는 가이드 말처럼 아주 잘한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안 누워있고 걸어다니는 댕댕이는 처음 봤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저녁은 한식으로 삼겹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아셨죠? 서울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불판과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4인 한 테이블씩 앉았는데 2명이 온 팀과 같이 앉았습니다. 삼겹살은 도톰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출발했습니다. 되겠네. 오늘 완전히 뽕을 뽑았습니다. 완전히 퍼져서 파김치가 돼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빠르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금 일찍 내려갔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새우가 아니고 뱀신인 것도 알았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정말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일 1시간 생각해야 돼. 가이드 말로는 오늘도 일정이 빡세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호텔에서 보이는 대형 쇼핑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박이라고 하도 8번이 지금 녹여. 하늘은 연기 분진으로 늘 황토색입니다. 코끼리 농장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태국 댕댕이들은 언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끼리 농장에서 첫 번째 일정은 뗏목 타기입니다. 6인 한 팀으로 뗏목을 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뗏목을 능숙하게 밀고 갔습니다. 얕은 강물을 천천히 내려가는 뗏목은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뗏목이 지나갈 때까지 코끼리는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뗏목 타고 내려가는 강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한 번은 경험 삼아 타긴 했지만 두 번 타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기 때 비 오는 날에는 이거 못해. 뗏목 선착장에 도착해서 포스가 있네, 포스가. 뗏목을 멈추고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 쇼 관람장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사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로 코끼리 먹이 주기 체험을 합니다. 코끼리의 먹이 받아먹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먹이를 코로 안 주고 직접 입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코끼리들은 돌기, 그리고 눕기, 사람 태우기, 또 인사하기 등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끼리 쇼의 하이라이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조련사가 붓에 물감을 묻혀서 코끼리에게 주면 코로 그림을 그리는데 코끼리가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정도 되는 코끼리는 몇 마리 안 된다고 합니다. 매우 똑똑한 코끼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끼리는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코끼리쇼 관람을 마치고 소달구지를 타러 갔습니다. 소달구지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대충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례가 돼서 소달구지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출발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정도지 솔직히 이걸 왜 하나 싶습니다. 소달구지 타기 체험이 끝나고 다시 코끼리 농장 입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 타기 체험입니다. 2명이 코끼리 등에 타고 가면 됩니다. 좀 전에 뗏목 탔던 강을 건너고 산길을 돌아오는 짧은 코스입니다. 코끼리가 강을 건널 때까지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산을 오르면서부터는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은데 그럴 리는 없지만 코끼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상상만 해도 움찔했습니다. 타고 나니 괜히 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끼리 타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뷔페식이었는데 닭고기가 맛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산족 마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산족 사람들은 목에 링을 걸어서 목을 길게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입구에 가정집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기념품보다는 같이 사진을 찍고 팁을 받는 게 더 수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데 무척 수줍어합니다. 마을은 아주 작아서 금세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 가이드가 이번에는 일정에 없는 장소로 간다고 합니다. 시크릿 가든이라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쭉 따라갔다가 오면 된다고 합니다.
인공 폭포를 만들어서 물줄기가 시원한 곳입니다. 물줄기를 배경으로 다들 인생샷을 건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든을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왔는데 리프트가 왔다 그럼 참고 올라. 도이스텝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액자까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리프트 거리는 길지 않아서 금세 올라갔습니다. 도이스텝 산 정상에 위치한 사원은 경관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분진으로 하늘은 황토빛이고 주변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이스텝 사원은 1383년에 세워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원입니다. 수타로 왕의 지시로 건립되었으며 부처님의 유물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유물은 부처님의 머리의 일부라고 합니다. 도이스텝은 불교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수와 확장이 이루어졌고 조각과 그림이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건축 양식은 태국 전통 불교 사원의 전형을 따릅니다. 전망대의 거대한 파고라는 기둥 4개가 멋진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뿌연 분진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멋진 사원 관람을 잘하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다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갑니다. 태국 댕댕이가 꼬리를 움직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리프트는 금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바로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갈 곳은 삼왕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성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삼왕동상이 있습니다. 파야오의 응무의 왕이라고 있어요. 딸랑 동상하러 보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걸작품도 아닌 것 같은데 왔으니 구경은 하고 바로 버스로 갔습니다. 왓체디 루엉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앙마이에는 대략 1000여 개의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사원이 왓체디 루앙 사원이라고 합니다. 예스럽고 고즈넉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주법당은 라나 양식인 3층 형태의 지붕에 황금빛으로 장식한 화려한 건물로 192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불상은 많은 사람들이 금박을 사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황토빛의 독특한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탑은 린나 왕국의 센 무앙 마왕이 부모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1391년부터 건설하여서 한 세기 만에 완공된 82m 높이의 탑이라고 합니다. 16세기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상부가 깨져나가 지금은 높이가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석탑의 위용과 조각들의 섬세함이 놀라웠습니다. 석탑 내부의 불상과 입구의 나가신을 다시 한번 보고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가 아직 안 와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버스가 도착해서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다음에 오면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5개 이번에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 고대 성벽입니다. 타페 게이트라 불리는 성벽과 문은 보존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는 비둘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옆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벽 위아래 전부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곳 비둘기들은 사람이 와도 신경을 안 씁니다. 비둘기 모이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줍니다. 가이드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현대에 지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견고하게 잘 지었습니다. 성벽에 지는 해가 아주 멋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또 다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기 이제 태국 전통 의상인 야시장 먼저 갑니다. 강물을 따라 성벽이 쌓여 저도 이제 있습니다. 득도했어 득도. 그만큼 가격하는 거예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100바트씩 나누어 주고 각자 알아서 저녁을 먹으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참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시장을 둘러보고 식당을 찾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둘째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건 포기하고 대로변에서 본 KFC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밥과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밥값을 계산하고 잠시 후에 치킨과 밥이 나왔습니다. 치킨은 맛있었는데 밥은 고수가 많이 들어가서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음료수는 셀프로 무한 리필입니다. 감자튀김과 소스는 매우 익숙한 맛입니다. 저녁을 먹고 쇼핑센터에 들렸다가 시장 구경을 하고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장 끝에 있는 약속 장소에서 만나 툭툭이를 타고 과일 시장으로 갑니다. 툭툭이를 타고 과일 시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툭툭이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좀 천천히 가면서 거리도 보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과일 시장에 도착해서 전부 내렸습니다. 가이드가 예약해 놓은 과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두리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자 비닐 장갑을 나누어 줬습니다. 참외 맛이 나는 과일을 나누어 줬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리안이 나왔습니다. 두리안을 먹고 또 바로 망고 스틱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과일 가게를 나왔습니다. 두리안은 개량이 돼서 냄새가 거의 안 났습니다. 다시 툭툭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각자 타고 왔던 툭툭이로 가서 툭툭이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툭툭이는 빠르게 달려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들어가자 가이드가 망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씻고 바로 잠들면 아침입니다.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오믈렛이 인기 메뉴입니다. 맛있게 잘 먹고 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앞에 산이 보였습니다. 아침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수영장은 개방되어 있는데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했습니다. 아침 해가 뿌연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파란 하늘로 바뀌면 경치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이 없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2번 왔다 갔다 하고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쇼핑센터 위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항상 조용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들린 곳은 꿀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태국은 꿀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꿀 쇼핑을 마치고 다른 데보다 싸다. 우산 수공예 단지로 갔습니다. 이곳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으로 전통 우산을 만드는 곳입니다. 종이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부채살도 전부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산 만드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가방이나 핸드폰, 옷 등에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림 샘플을 정하면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가격은 100바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지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라텍스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테이블이 계속 드시고. 라텍스 판매장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튀긴 생선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4명이 먹기엔 부족했지만 한 점씩 떼어서 먹었습니다. 실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에고치에서 실크를 만드는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크 마을을 나와 침향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올 때마다 침향 판매가 끝나고 안마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곳은 지난번 안마와 달리 안마사가 손님이 좋아서 시원하게 안마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공연을 보면서 저녁을 먹는 곳으로 갑니다. 공연장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연 전에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공연자들이 무대로 들어오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연기자들이 아니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꼬마 여자아이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 같긴 한데 공연은 너무 별로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방키를 반납하고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탔습니다. 과일 말린 제품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제품을 샀는데 마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점심은 비빔밥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비빔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왓 프라탓 하리푼 차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동상, 예술품, 유물, 특히 황금탑이 유명한 사원입니다. 그중 황금탑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불상입니다.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불탑이 있습니다. 모든 감실마다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처마 끝에 있는 풍경이 반갑습니다. 황금탑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멋진 동상들과 예술 같은 건물, 관람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갔습니다. 고대 도시 유적지 위앙쿰캄에 도착했습니다. 전동차 2대로 나누어 탔고 출발했습니다. 유적지는 계속 발굴 중이고 마을과 함께 있습니다. 마을로 어느 정도 들어가자 유적 발굴 현장이 보였습니다. 이 유적은 700년 전에 홍수로 잠겨 사라졌는데 1984년 큰 홍수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3k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27개의 사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00년 이상 지하에 묻혀있던 유적지치곤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핑강 인근에 있어서 범람이 자주 일어날 장소입니다. 사원이 있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각 불탑이 보입니다. 사원 입구에는 뱀신, 나가가 있습니다. 이 불탑의 이름은 왓체디 리암입니다. 사원 안에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부처님인 듯 합니다.
이 불탑은 모두 7단으로 쌓여 올린 피라미드 형식의 불탑입니다. 사면에 총 60개의 감시를 마련하여 불상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불상들은 모양과 표정이 모두 다르고 몸에 걸친 장삼의 모양까지도 모두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몬족이 건설했던 탑을 맹라이 왕이 버마 공주였던 부인이 고향을 그리워하자 피라미드 형식의 버마 양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왕비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위앙쿰캄을 대표하는 불탑입니다. 멋진 불탑을 감상하고 고대 유적지를 떠나 입구로 돌아갑니다. 전동차를 타고 떠나며 불탑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입구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유적지 입구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차가 빅마트 근처로 갑니다. 쇼핑하라고 빅마트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빅마트로 들어가서 꿀과 과자 등 몇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제품을 사고 시간이 돼서 다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한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금수정이라는 한식 뷔페집입니다. 이 집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김밥과 오이 소박이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국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탑승구 입구로 갔다가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습니다. 4박 6일 태국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